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이곳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한글 간판, 편의점, 한식당까지. 이제는 진짜 작은 한국이라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한 몽골 여성이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살던 중 언어 교환 앱을 통해 한국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시작된 인연이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고 문화적 차이와 가족들의 반대를 극복하며 사랑을 키워가는 감동적인 이야기. 몽골은 한국을 사랑했고 나는 그 한국을 사랑한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됐다. 두 문화가 만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실제 러브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울란바토르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가 늘어선 신도시의 모습은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함이 느껴지는군요. 28세 바야르마는 아침 출근길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바야르마의 시선에 들어온 건 한글로 된 간판들입니다. CU, GS25, 김밥천국, 이마트, 롯데리아.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여기가 몽골인지 한국인지 헷갈릴 지경이죠. 요즘 몽골은 정말 한국을 닮아가고 있어. 처음엔 드라마나 케이팝 정도였는데 이젠 식당도, 편의점도, 심지어 아파트 단지까지 한국 스타일이잖아. 바야르마는 김밥 천국에 들어가 친구 오드마와 만납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둘은 김치찌개를 주문하죠. 김치찌개가 나오자 두 사람은 얼큰한 국물에 밥을 말아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드마, 난 정말 한국 드라마처럼 살아보고 싶어. 맛있는 음식에, 예쁜 화장품에, 그리고 멋진 한국 남자까지. 오드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정말 한류에 완전히 빠졌구나. 그래서 한국어도 배우는 거고? 요즘 거의 매일 한국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공부한다면서. 바야르마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응, 요즘은 유튜브로 한국 예능도 보고 드라마도 보면서 한국어를 익히고 있어. 천천히 배우는 중이지만 재미있더라고. 어쩌면 진짜 한국 남자를 만날지도 모르잖아. 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바야르마의 마음속엔 진심이 있었죠. 식사를 마친 후 바야르마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칩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찾아보며 화장품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라네즈. 모두 한국 브랜드입니다. 바야르마는 화면 속 한국 유튜버를 따라 천천히 메이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식 글로우 메이크업에 도전해 볼게요. 피부톤을 밝게 표현하고 촉촉한 느낌을 살리는 게 포인트죠. 메이크업을 마친 바야르마는 거울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언어교환 앱을 열어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며칠 전부터 한국인 정우와 언어교환을 시작했죠. 정우의 새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야르마 씨.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야르마는 설레는 마음으로 답장을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씨. 오늘은 친구와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근데? 소맥이 뭐예요? 드라마에서 자주 들었는데 궁금해요. 잠시 후 정우의 답장이 왔습니다. 소맥은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이에요. 다음에 만나면 알려드릴게요. 키읔키읔. 바야르마는 다음에 만나면이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이 만남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바야르마의 일상은 점점 더 한국 문화로 물들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번째로 하는 일은 한국 드라마의 새 에피소드를 확인하는 것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최신 드라마를 시청하며 대사를 따라 읽습니다. 사랑해. 나 없이 행복해야 해. 바야르마는 드라마 속 대사를 따라 읽으며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그러다 언어교환 앱에서 알림이 울립니다. 정우로부터 영상통화 요청이 온 것이죠. 여보세요? 정우씨? 바야르마는 약간 긴장한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화면 속 정우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야르마 씨. 지금 떡볶이를 만들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우는 카메라를 붉은 양념 속에서 끓고 있는 떡과 어묵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바야르마는 눈을 크게 뜨고 감탄했죠.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저도 먹고 싶어요. 정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바야르마 씨가 한국에 오시면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게요. 바야르마는 그 말에 설레었습니다. 정말요? 사실 저 다음 달에 한국 여행 계획이 있어요. 서울에 일주일 정도 머물 예정인데. 정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요?
그럼 꼭 만나야죠. 제가 서울 구경도 시켜드릴게요. 그렇게 두 사람의 실제 만남이 약속되었습니다. 바야르마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여행 준비를 시작했죠. 한국어 공부는 더욱 열심히 했고 한국 문화와 예절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바야르마는 어머니에게 한국 여행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한국 여행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바야르마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혼자서? 위험하지 않니? 괜찮아요. 언어 교환으로 알게 된 친구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친구. 남자니? 바야르마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걱정스럽게 변했죠. 바야르마, 너 그냥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그러는 거 아니니? 현실은 드라마와 달라. 바야르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정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친구로 만나는 거고요. 하지만 바야르마의 마음속에는 이미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밤 정우와 나눈 메시지를 다시 읽으며 잠들었고 한국에서의 만남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죠. 드디어 출국하는 날, 바야르마는 울란바토르 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이제 한국과 닮아가고 있었지만 진짜 한국은 어떨지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곧 만나요, 정우 씨. 바야르마는 메시지를 보내고 비행기가 이륙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바야르마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입국장을 나오자 정우가 작은 한국 국기를 들고 서 있었죠. 바야르마는 정우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정우 씨,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나게 됐네요. 정우도 환하게 웃으며 바야르마를 반겼습니다. 바야르마 씨, 안녕하세요. 비행기 여정은 어땠어요? 조금 피곤했지만 괜찮았어요. 정말 한국에 온 게 실감이 안 나네요. 정우는 바야르마의 짐을 들어주며 공항을 나섰습니다. 첫 목적지는 서울 시내의 호텔이었죠.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바야르마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와, 몽골에서도 한국처럼 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진짜 한국은 다르네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정우는 바야르마에게 제안했습니다. 배고프실 텐데 뭐 드시고 싶으세요? 바야르마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사실 한국 편의점 도시락이 궁금했어요. 드라마에서 자주 보거든요. 정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편의점으로 가볼까요? 두 사람은 호텔 근처 CU로 향했습니다. 바야르마는 다양한 도시락과 삼각김밥, 컵라면을 구경하며 흥분한 모습이었죠. 이거랑 이거. 그리고 이것도 먹어보고 싶어요. 바야르마는 김치볶음밥 도시락과 참치마요, 삼각김밥, 그리고 불닭볶음면을 골랐습니다. 정우는 웃으며 음료수와 간식도 추가했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음료예요. 바야르마 씨도 한번 드셔보세요. 계산을 마치고 두 사람은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바야르마는 도시락 뚜껑을 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드라마에서 본 그대로예요. 이런 걸 혼자 먹는 장면이 한국 드라마에 자주 나오거든요. 바야르마는 한 입 먹어보고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정우는 그런 바야르마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죠. 내일은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한강에 가보고 싶어요. 드라마에서 한강에서 치킨 먹는 장면이 자주 나와서요. 정우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야르마 씨는 정말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셨네요. 내일 한강에 가서 치킨도 먹고 자전거도 타고 그래요. 저녁을 먹은 후 두 사람은 호텔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죠. 바야르마는 한국에 와서 마주한 모든 것이 신기하고 설레었습니다. 너랑 이 순간이 현실인 게 믿기지 않아. 정우가 문득 말했습니다. 바야르마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약속대로 두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돗자리를 펴고 바야르마는 배달앱으로 치킨을 주문했죠. 이게 진짜 한국식 데이트야. 정우가 설명하자 바야르마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은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바야르마와 정우는 남산타워, 경복궁, 명동, 홍대 등 서울의 명소를 함께 돌아다녔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지막 날에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바야르마 씨,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우가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바야르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꿈만 같았어요. 우리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도 될까요? 바야르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은 공항에서 아쉬운 작별을 나누었습니다. 바야르마는 울란바토르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있는 듯했죠. 집에 돌아온 바야르마는 어머니에게 한국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우와의 관계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죠. 엄마, 사실 정우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로 좋아하게 됐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바야르마, 네가 한국 드라마만 보더니 이젠 진짜 한국 남자랑 사귀겠다고? 너 정신 차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한국에 살잖아. 바야르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하지만 정말 진심이에요. 정우 씨는 나를 정말 소중히 대해줬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라.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렴. 한편 한국에 돌아온 정우도 외할머니에게 바야르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바야르마와 나눈 추억을 이야기했죠. 할머니, 제가 몽골 여자를 만났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외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몽골 여자라고? 우리 정서와 다르지 않겠니? 그리고 너는 결혼할 나이가 다 됐는데. 정우는 할머니의 걱정 어린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이 확실하다는 것만 알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나라에서 화상통화와 메시지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야르마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회사 출장으로 몽골에 가게 됐어요. 울란바토르에서 CU와 GS25 편의점 사업 확장 관련 미팅이 있대요. 바야르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 속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언제요? 다음 달이요. 일주일 정도 있을 예정이에요. 바야르마는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울란바토르 구경시켜 드릴게요. 요즘 우리 도시도 많이 변했거든요. 정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할게요. 울란바토르에서 다시 만나요. 몽골에 도착한 정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나오자 바야르마가 환하게 웃으며 정우를 맞이했죠. 정우 씨, 어서 오세요. 몽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우는 바야르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야르마 씨,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차장 밖으로 보이는 울란바토르의 모습에 정우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와, 여기가 정말 몽골이 맞나요? 저기 CU도 있고 GS25도 있고 한국 간판이 정말 많네요. 바야르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요즘 몽골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특히 울란바토르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편의점, 카페, 식당 모두 한국 스타일이에요. 정우는 창밖을 내다보며 감탄했습니다. 편의점 24시, 배달앱, 한글 간판. 이건 진짜 한국보다 더 한국 같은데요? 바야르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몽골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해요. K-팝, 드라마뿐만 아니라 음식, 패션, 화장품까지 다 인기 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난 후 바야르마는 정우에게 울란바토르 구경을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이마트로 향했죠. 와, 이건 정말 한국의 이마트와 똑같네요. 정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야르마는 웃으며 정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갈게요.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바야르마가 데려간 곳은 동대문 포차라는 한국식 포장마차였습니다. 가게 안은 한국 전통 포차처럼 꾸며져 있었고 소주와 맥주, 그리고 다양한 안주가 메뉴판에 적혀 있었죠. 이곳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마치 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소주와 안주를 주문했습니다. 정우는 마주 앉은 바야르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바야르마 씨, 이렇게 몽골에서 한국 음식을 먹을 줄은 몰랐네요. 바야르마는 소주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이제 소맥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한국에서 배웠거든요.
바야르마는 소주와 맥주를 섞어 소맥을 만들었습니다. 정우는 그런 바야르마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죠. 몽골에서 소맥을 마실 줄이야. 정말 신기한 경험이네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글로 된 간판과 광고들 사이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은 마치 서울의 어느 거리를 걷는 듯했죠. 정우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이곳도 내 삶의 일부인가 봐요. 바야르마는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저녁이 되자 바야르마는 정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바야르마의 어머니를 만날 시간이 된 것이죠. 엄마, 이분이 제가 말했던 정우 씨예요. 바야르마의 어머니는 조금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어색한 분위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바야르마의 집에서의 저녁 식사는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야르마의 어머니는 정우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죠. 정우 씨는 몽골에 얼마나 머물 예정인가요? 정우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회사 업무로 왔지만 바야르마 씨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몽골과 한국은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 바야르마가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어서 걱정이네요. 정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본 몽골은 오히려 한국과 닮은 점이 많더군요. 특히 가족을 중요시하는 점이요. 식사가 끝나고 정우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생각에 잠겼죠. 바야르마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바야르마의 어머니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어제 만난 몽골인 통역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몽골어로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죠.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정우는 바야르마의 어머니에게 보낼 편지를 완성했습니다. 바야르마의 어머니께 저는 바야르마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언어 교환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서로를 알아가면서 특별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저는 바야르마를 한국으로 데려가기보다 제가 이곳에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몽골의 문화를 존중하고 바야르마의 가족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제 진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우 드림. 정우는 그날 오후 다시 바야르마의 집을 찾았습니다. 바야르마는 회사에 있었고 어머니만 집에 계셨죠. 정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 마음을 담은 편지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야르마의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몽골어로 쓰인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편지를 읽는 동안 정우는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죠. 편지를 다 읽은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이렇게 정성을 들여 몽골어로 편지를 써주다니. 진심이 느껴지네요. 정우 씨가 우리 바야르마를 정말 생각하는 것 같군요. 정우는 어머니의 표정이 부드러워진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차를 내오며 정우에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정우 씨, 솔직히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우리 바야르마가 그저 한류에 빠져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걱정했거든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걸 보니 진심이면 문화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마음이니까요. 정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야르마 씨에게 진심이에요. 앞으로도 정성을 다해 대할게요. 저녁 바야르마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우와 어머니가 함께 몽골 전통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바야르마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우 씨가 몽골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가르쳐주고 있었단다. 바야르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죠. 바야르마 씨의 어머님께 편지를 드렸어요. 그리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바야르마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정우 씨가 정말 너를 생각하는 것 같구나. 그리고 몽골에 와서 우리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 너희 둘이 진지하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렴. 바야르마는 기쁨에 찬 눈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죠.
이제 바야르마와 정우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우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외할머니였죠. 한국으로 돌아간 정우는 외할머니에게 바야르마와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몽골에서 만난 바야르마 씨와 진지하게 교제하고 싶어요. 외할머니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정우야, 할머니가 걱정하는 건 너의 행복이란다. 문화가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을 거야.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바야르마 씨는 한국 문화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저도 몽골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고 해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외할머니는 정우의 진지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 아가씨를 한번 만나봐야겠구나. 한국에 데려와 보렴. 정우는 기뻐하며 바야르마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야르마도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될 기회에 설레었죠. 2달 후, 바야르마는 다시 한국을 찾았고 이번에는 정우의 외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외할머니는 처음에는 조금 경계하는 모습이었지만 바야르마의 예의 바른 태도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바야르마는 준비해온 몽골 전통 과자를 선물하며 정중하게 인사했죠. 할머니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정우 씨가 할머니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외할머니는 바야르마의 진심 어린 태도에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정우가 너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구나. 몽골에서 왔다고 했지? 바야르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울란바토르에서 왔어요. 요즘은 그곳도 많이 변해서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아졌어요. 외할머니는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어떤 점이 비슷해졌니? 바야르마는 울란바토르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모습, 한글 간판들, 한국식 카페와 식당들. 외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우리 문화가 그렇게 멀리까지 퍼졌다니 놀랍구나. 그날 저녁, 외할머니는 바야르마를 위해 특별히 한식 상차림을 준비했습니다. 불고기, 잡채, 각종 나물과 찌개까지. 정성 가득한 식탁이었죠. 할머니, 제가 준비한 것도 있어요. 바야르마는 가방에서 작은 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몽골식 김치예요. 한국 김치를 몽골 스타일로 조금 변형해봤어요. 또한 바야르마는 몽골 전통 음식인 호쇼르도 준비해왔습니다. 외할머니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몽골식 김치와 호쇼르를 맛보았죠. 어머, 이거 맛있구나. 다르지만 익숙한 맛이야. 정우는 바야르마와 외할머니가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외할머니는 바야르마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바야르마, 너는 좋은 아이구나. 우리 정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바야르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할머니. 정우 씨를 정말 사랑해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외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문화는 달라도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 법이지. 너희 둘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나는 기쁘게 축복해주마. 그날 밤 정우와 바야르마는 한강변을 걸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죠. 바야르마 씨, 우리 결혼하면 어디서 살고 싶어요? 한국? 아니면 몽골? 바야르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둘 다 좋아요. 몽골에도 한국 문화가 많이 있고 한국에서도 몽골의 정서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는 거죠. 정우는 바야르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집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두 나라가 한 상에 모일 수도 있구나. 그리고 다른 문화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도 있구나. 결혼을 결심한 정우와 바야르마는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구했습니다. 두 집안 모두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두 사람의 진심을 보고 결국 축복해 주셨죠. 그리고 결혼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울란바토르의 한국문화센터였습니다. 정우는 몽골에 있는 회사 지사로 전근을 신청했고 두 사람은 울란바토르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했죠. 결혼식 준비는 양국의 문화를 조화롭게 섞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바야르마는 한복과 몽골 전통 의상인대를 융합한 특별한 웨딩드레스를 디자인했고 정우는 양복에 몽골 전통 장신구를 더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한국문화센터는 양국의 전통을 조화롭게 담은 장식으로 꾸며졌습니다. 한쪽에는 한국 전통 혼례 물품들이, 다른 쪽에는 몽골 전통 의식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객들은 한국에서 온 정우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몽골 현지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몽골 젊은이들은 한류 스타처럼 꾸민 바야르마와 정우의 모습에 환호했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먼저 한국식 전통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정우와 바야르마는 서로에게 절을 하고 술을 나누었죠. 그 뒤에는 몽골 전통 의식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몽골 전통 그릇에서 우유를 나누어 마시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연은 한국식 뷔페와 몽골 전통 음식이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두 문화의 음식을 맛보며 즐거워했죠. 피로연 중간에 바야르마의 어머니가 일어나 감동적인 축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딸이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했을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우를 만나고 그의 진심을 본 후에는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문화는 달라도 사랑은 같다는 것을 깨달았죠.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정우의 외할머니도 축사를 했습니다. 몽골과 한국, 멀고도 가까운 두 나라가 오늘 이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야르마는 우리 정우를 만나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고, 정우는 바야르마를 통해 몽골 문화를 배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두 나라의 우정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기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정우와 바야르마는 신혼여행으로 한국 전통 한옥마을과 몽골 초원을 모두 여행했습니다.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함께 경험하며 더욱 깊은 이해를 나눈 것이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울란바토르에 있는 한국식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집안은 한국과 몽골의 물건들로 조화롭게 꾸며졌죠. 한쪽 벽에는 한국 전통 그림이, 다른 쪽에는 몽골 전통 장식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집 근처 동대문 포차에서 소맥을 마시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정우 씨, 기억나요? 처음 언어교환 앱에서 만났을 때 제가 소맥이 뭐냐고 물었던 거. 정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바야르마는 소맥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몽골은 변했어요. 아니, 몽골은 한국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한국을 사랑한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됐죠. 정우는 바야르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을 사랑하는 몽골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었나 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두 문화의 벽을 넘어 더 깊고 특별한 것이 되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밤하늘 아래 한국과 몽골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바야르마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글 간판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처럼 살고 싶다는 꿈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드라마 속 환상이 아닌 진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존중으로 이루어진 더 아름다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야르마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처럼 서로 다른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용기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두 사람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보냈습니다. 한국과 몽골,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7년 전 가난한 멕시코 북부 몬테레이를 떠나 한국으로 향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카밀라라는 이름의 27세 여성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고향을 등졌죠. 그런데 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카밀라가 본 것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예전엔 일자리도 없고 희망도 없던 그 땅에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카밀라의 조카 에스텔라가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밀라의 첫사랑 안토니오는 현대모비스 멕시코 지사의 엔지니어가 되어 있었죠. 과연 카밀라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가족의 꿈과 사랑, 그리고 한국 기업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멕시코시티행 비행기에 몸을 맡긴 카밀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한국에서 보낸 7년 동안 카밀라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언어도 익혔고 문화도 이해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몸에 익혔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언제 멕시코에 오실 거예요? 조카 에스텔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몇 달 전 화상통화를 할 때마다 에스텔라는 같은 질문을 반복했었죠. 그때만 해도 카밀라는 조금만 더 기다려, 이모가 더 성공하면 갈게라고 대답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멕시코 지사 설립을 위한 통역 업무를 맡게 되면서 드디어 고향 땅을 밟을 기회가 생겼어요. 비행기가 멕시코시티 공항에 착륙하자 카밀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공항을 나서면서 바라본 풍경은 기억 속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거든요. 고속도로를 따라 몬테레이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카밀라는 창밖 풍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기 저 공장들은 언제 생긴 거지? 카밀라는 혼잣말을 했어요. 기억 속의 황량했던 땅에 현대적인 공장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습니다. 간판들을 자세히 보니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보였어요. 삼성, LG, 현대모비스. 익숙한 이름들이 카밀라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버스가 몬테레이 시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시내 풍경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상가들, 깨끗해진 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 보였거든요. 카밀라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집에 도착하자 온 가족이 나와서 카밀라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카밀라를 꼭 껴안았어요. 딸아, 정말 많이 컸구나. 한국에서 고생 많았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7년간의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많이 배웠죠. 카밀라가 대답했을 때 뒤에서 누군가가 카밀라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모, 에스텔라였습니다. 20살이 된 에스텔라는 7년 전에 어린 소녀에서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카밀라는 에스텔라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에스텔라, 정말 많이 컸네.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되었구나. 이모, 저 이모 때문에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텔라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카밀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여기 몬테레이에 한국 회사가 있다고? 네, 이모. 요즘 한국 회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현대모비스, LG, 삼성. 친구들 중에도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에스텔라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카밀라는 가족들로부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는 한국 회사들이 오면서 이 지역이 완전히 살아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님은 예전엔 젊은이들이 모두 미국으로 떠났는데 이제는 여기서도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어요. 그날 밤 카밀라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7년 전 떠날 때만 해도 이곳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는 사실이 카밀라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스텔라가 카밀라를 깨웠습니다. 이모, 같이 산업단지 구경하러 갈까요? 제가 인턴십 지원하려는 곳도 보여드릴게요. 카밀라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에스텔라와 함께 몬테레이 외곽의 산업단지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에스텔라는 쉴 새 없이 이야기했어요. 이모, 저기 보이는 큰 건물이 현대모비스 공장이에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곳이죠. 그리고 저쪽에는 LG 공장이 있어요. 세탁기하고 냉장고를 만들어요. 에스텔라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업단지에 도착하자 카밀라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정말 거대한 규모였거든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장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산업단지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 이게 다 언제 생긴 거야? 카밀라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생겼어요. 처음엔 현대모비스가 왔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도 따라왔죠. 지금은 여기서 일하는 사람만 해도 몇만 명이에요. 에스텔라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두 사람이 현대모비스 공장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카밀라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카밀라? 정말 카밀라 맞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카밀라가 돌아보니 잘생긴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순간 카밀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오였거든요. 카밀라의 첫사랑이자 7년 전 헤어진 연인이었죠. 안토니오? 정말 안토니오야? 카밀라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맞아, 나야. 정말 오랜만이네. 카밀라, 너 한국에서 온 거 맞지? 많이 달라졌네. 안토니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스텔라는 두 사람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이모, 저는 먼저 카페에서 기다릴게요 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피했어요. 안토니오, 너 여기서 뭐해? 카밀라가 물었습니다. 나는 여기 현대모비스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 벌써 2년째야. 안토니오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카밀라는 정말 놀랐습니다. 7년 전만 해도 안토니오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민하던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니요. 정말? 현대모비스에서? 어떻게 된 거야? 카밀라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한국 회사들이 이곳에 오면서 엔지니어들을 많이 뽑았어. 나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잖아. 그래서 지원했는데 운 좋게 합격한 거야.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많이 배웠어. 안토니오가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가서 7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안토니오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그리고 이 지역이 어떻게 변했는지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카밀라, 정말 신기해. 네가 한국에 있을 때 나는 여기서 한국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니. 우연의 일치인지 운명인지 모르겠어. 안토니오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정말 놀라워. 내가 떠난 후에 이곳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카밀라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카밀라와 에스텔라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가는 길에 에스텔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그분이 이모 옛 남자친구죠? 응, 맞아. 7년 전에 헤어진 사이야. 카밀라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모, 그분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한국 회사에서 일한다니 대단해요. 저도 그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에스텔라의 눈빛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저녁 식사 시간에 카밀라는 가족들에게 안토니오를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가족들도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안토니오가 현대모비스에서 일한다고? 정말 대단하네. 그 친구 예전에 일자리 못 구해서 고생하던 것 기억나는데? 아버지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카밀라는 다시 한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와의 만남, 에스텔라의 꿈, 그리고 변화된 고향의 모습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거든요. 한국에서의 7년과 멕시코에서의 7년이 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안토니오가 카밀라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카밀라, 시간 있으면 우리 회사 구경하러 올래? 직접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카밀라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에스텔라도 함께 가고 싶어 해서 셋이 함께 현대모비스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안토니오가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어서 와, 우리 회사에 온 걸 환영해. 안토니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장 내부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고 로봇들이 정교하게 자동차 부품들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공장들과 똑같은 수준이었어요. 와, 정말 대단해. 한국에 있는 공장과 똑같네. 카밀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한국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왔거든. 품질도 한국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어. 안토니오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공장을 구경하면서 카밀라는 많은 멕시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진지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직원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분위기가 정말 좋네. 모두들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 같아. 카밀라가 말했어요. 그래, 한국 회사 문화가 여기에도 많이 전해졌어. 성실하게 일하고 서로 도와가며 성장하는 문화 말이야. 나도 여기서 일하면서 많이 배웠어. 안토니오가 대답했습니다. 에스텔라는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이모, 정말 멋있어요. 저도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그때 안토니오가 에스텔라에게 말했습니다. 에스텔라, 너 대학은 다니고 있어? 아니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등록금이 부담되거든요. 에스텔라가 아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회사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해봐. 인턴으로 일하면서 경험도 쌓고 나중에 정식 직원이 될 기회도 있어. 안토니오가 제안했습니다. 에스텔라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저도 지원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더 유리해. 카밀라가 가르쳐 줄 수 있잖아. 안토니오가 카밀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공장 견학을 마치고 세 사람은 근처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안토니오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카밀라,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알아? 한국 회사들이 오면서 이 지역 전체가 살아났어. 예전엔 젊은이들이 모두 미국으로 떠났는데 이제는 여기서도 충분히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 안토니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 그럼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해? 카밀라가 물었어요. 그럼 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아. 여기서도 충분히 좋은 돈을 벌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으니까 말이야. 안토니오가 대답했습니다. 에스텔라가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모,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모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저한테도 가르쳐 주실 수 있죠? 물론이야, 에스텔라. 이모가 한국에서 배운 건 한국어만이 아니야. 포기하지 않는 정신, 끝까지 해내는 끈기, 그런 것들을 배웠어. 카밀라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카밀라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 보낸 7년이 이렇게 고향과 연결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에스텔라의 꿈을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에스텔라, 정말로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카밀라가 물었어요. 네, 정말 간절해요. 이모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에스텔라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카밀라는 에스텔라와 함께 인턴십 지원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어 기초부터 가르쳐주고 이력서 쓰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에스텔라는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다음 날 아침 카밀라는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7년 만에 돌아온 고향의 변화를 더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요. 길을 걷다가 예전 친구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카밀라? 정말 카밀라 맞지? 와, 정말 오랜만이야. 마리아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마리아는 카밀라의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마리아, 정말 반가워.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카벨라가 기쁘게 대답했어요. 나는 여기서 계속 살고 있어.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 있어. 그런데 너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며?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마리아는 지역의 변화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카밀라, 정말 많이 변했어. 한국 회사들이 오기 전에는 여기가 정말 죽은 동네였거든. 젊은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나이 든 사람들만 남아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 마리아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데? 카밀라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일단 일자리가 많이 생겼어. 한국 회사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들도 많이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상가들도 활기를 되찾았어. 아이들 교육 환경도 좋아졌고. 마리아가 설명했어요. 그때 다른 친구인 로사도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카밀라? 정말 카밀라야? 한국에서 언제 왔어? 세 명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로사는 한국 회사와 관련된 물류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카밀라,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나는 한국 회사 덕분에 일자리를 얻었는데 너는 한국에서 살고 있었잖아. 정말 운명적이야. 로사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그러게,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운명인지. 카밀라가 대답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카밀라는 변화의 이면도 알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특히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마리아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 한국 회사들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선호하거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기회가 많지만 나이가 있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어. 로사도 덧붙였습니다. 카밀라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카밀라는 에스텔라와 함께 동네를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도 가보고 새로 생긴 상가들도 구경했어요. 시장에서 과일을 사면서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가씨들 어디서 왔어? 저는 7년 만에 한국에서 돌아온 거예요. 이 아이는 제 조카고요. 카밀라가 대답했어요. 아, 한국에서? 요즘 한국 회사들 덕분에 여기가 많이 살아났어. 시장도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졌지.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좋아진 건 아니죠? 카밀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지, 좋아진 사람도 있고 아직 어려운 사람도 있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 희망이 생겼거든. 아주머니가 현실적으로 대답하셨어요. 저녁에 집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형님과 형수님도 오셨고 에스텔라의 부모님도 함께했어요. 다들 카밀라의 귀국을 진심으로 반가워했습니다. 카밀라야, 한국에서 7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그런데 네가 없는 동안 여기도 많이 변했어. 형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카밀라가 대답했습니다. 에스텔라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카밀라, 에스텔라가 한국 회사 인턴십에 지원하고 싶어 한다는데 정말 괜찮을까? 우리 같은 서민 집안 아이가 그런 큰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카밀라는 에스텔라의 아버지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형부,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회사들은 실력과 열정을 중요하게 봐요. 에스텔라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어도 배워야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잖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에스텔라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모가 다 도와줄 거예요. 한국어도 가르쳐 주시고 면접 준비도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에스텔라가 밝게 말했습니다. 카밀라는 가족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에스텔라의 꿈을 응원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가족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에스텔라에게 전해줄게요. 그리고 안토니오도 도와준다고 했어요. 카밀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카밀라는 에스텔라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에스텔라의 방에서 두 사람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모,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가끔 무서워져요. 실패하면 어떡하죠? 에스텔라가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에스텔라, 이모도 처음 한국에 갔을 때 똑같은 기분이었어.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더니 결국 해낼 수 있었어. 카밀라가 에스텔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모는 정말 대단해요. 저도 이모처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에스텔라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물론이야. 너도 충분히 강한 사람이야. 다만 아직 그걸 모를 뿐이지. 이모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자신을 믿는 거였어. 카밀라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에스텔라가 현대 모비스 인턴십에 지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카밀라는 에스텔라와 함께 회사에 가서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안토니오가 미리 연락해서 면접 일정도 잡아두었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에 에스텔라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모, 저 정말 무서워요.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죠? 부모님께 실망만 드리는 거 아닐까요? 카밀라는 에스텔라를 꼭 껴안았습니다. 에스텔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너는 이미 용기 있는 일을 한 거야. 도전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라고. 하지만 이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 형편이 정말 어려워요.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세요. 제가 성공하지 못하면 에스텔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카밀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7년 전 자신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 했던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에스텔라, 이모가 한국에 갈 때도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웠어. 하지만 가족들이 모든 걸 희생해서 이모를 보내주셨지. 그 마음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어. 카밀라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이모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에스텔라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그럼 이모도 한국에서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라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더니 결국 해낼 수 있었어. 카밀라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에스텔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현대모비스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면접 날짜가 다음 주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모, 면접이 다음 주래요. 에스텔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자. 이모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걸 가르쳐 줄게. 카밀라가 에스텔라를 격려했어요. 그날부터 카밀라와 에스텔라는 매일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어 인사법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회화, 그리고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까지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텔라입니다. 에스텔라가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발음이 많이 좋아졌네. 하지만 좀 더 자신감 있게 말해봐. 한국 회사에서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좋아해. 카밀라가 조언해 주었어요. 며칠 후 안토니오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에스텔라의 면접 준비를 도와주러 온 거였어요. 에스텔라, 면접 준비는 어때? 많이 떨리지? 안토니오가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떨려요. 하지만 이모가 많이 도와주셔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고 있어요. 에스텔라가 대답했어요. 안토니오는 실제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보통 왜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많이 해.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도 물어봐. 에스텔라는 열심히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안토니오 앞에서 모의 면접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의 성실한 문화를 배우고 싶고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에스텔라가 준비한 답변을 말했어요. 좋아,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봐.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말이야. 안토니오가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에스텔라는 모든 가족 앞에서 모의 면접을 해보았어요. 가족들은 모두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각자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에스텔라야, 너무 긴장하지 말고 평소 모습 그대로 하면 돼. 너는 충분히 좋은 아이야.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면접 전날 밤 에스텔라는 다시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모,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무서워져요. 카밀라는 에스텔라와 함께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에스텔라, 이모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면 되거든. 드디어 면접 날이 되었습니다. 카밀라는 에스텔라와 함께 현대모비스 본사로 향했어요. 에스텔라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많이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모, 정말 떨려요. 손이 이렇게 떨리는데 어떡하죠? 에스텔라가 떨리는 손을 보여주었어요. 괜찮아, 이모도 처음 한국 회사 면접 볼 때 똑같았어. 긴장하는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긴장을 너무 심하게 하면 실력 발휘를 못하니까 심호흡을 해봐. 카밀라가 에스텔라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회사 앞에 도착하자 안토니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스텔라, 준비는 다 됐지? 걱정하지 말고 평소처럼만 하면 돼. 네, 최선을 다해볼게요. 에스텔라가 각오를 다지며 대답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에스텔라를 면접실 앞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혼자 들어가야 해. 카밀라가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될 거야. 카밀라는 에스텔라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에스텔라, 너는 할 수 있어. 이모가 믿고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져. 에스텔라가 면접실에 들어가고 카밀라와 안토니오는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시간이 정말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안토니오, 정말 고마워. 네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에스텔라가 이런 기회도 못 가졌을 거야. 카밀라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뭘 당연한 거지. 그리고 사실 나도 너희들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 안토니오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카밀라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너를 다시 만나고 에스텔라를 도와주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는 걸 깨달았어. 안토니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30분 후 에스텔라가 면접실에서 나왔어요. 표정을 보니 면접이 잘 끝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카밀라가 조급하게 물었어요. 이모,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면접관 분들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을 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에스텔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럼 잘 된 것 같네. 어떤 질문들을 했어? 안토니오가 물었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지,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어보셨어요. 에스텔라가 설명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했어? 카밀라가 궁금해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성실함과 기술력을 배우고 싶고 우리 지역이 더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모를 통해 한국 문화를 조금 알게 되었는데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에스텔라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안토니오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완벽해. 그런 답변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야. 세 사람은 근처 레스토랑에서 축하 점심을 먹었습니다. 에스텔라는 면접이 끝난 안도감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이모, 정말 고마워요. 이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에스텔라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에스텔라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합격하면 더 열심히 해야 해. 한국 회사는 실력으로 평가받는 곳이거든. 카밀라가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카밀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멕시코 지사 설립이 확정되었고 카밀라가 현지 책임자로 파견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카밀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멕시코 지사 책임자로? 안토니오와 에스텔라도 놀라서 카밀라를 바라봤어요. 이모, 무슨 일이에요? 에스텔라가 물었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멕시코의 지사를 설립하기로 했대. 그리고 나를 현지 책임자로 파견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카밀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와, 정말 대단해. 그럼 카밀라가 멕시코로 돌아오는 거야? 안토니오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카밀라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거든요. 이모,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그럼 계속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에스텔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카밀라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좀 더 생각해봐야겠어. 며칠 후 드디어 에스텔라의 면접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 소식이었어요. 에스텔라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고 온 가족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모, 합격했어요. 정말 합격했어요. 에스텔라가 울면서 카밀라를 껴안았어요. 정말? 정말 합격했다고? 카밀라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안토니오도 축하 연락을 보내왔어요. 축하해, 에스텔라. 이제 우리 동료가 되는 거네. 열심히 해서 정식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자.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에스텔라의 부모님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카밀라야, 정말 고마워. 네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에스텔라가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없었을 거야. 에스텔라의 아버지가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형부, 이건 에스텔라가 노력한 결과예요. 저는 조금 도와준 것뿐이에요. 카밀라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카밀라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마당에 나가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제안한 멕시코 지사 책임자 제안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그때 에스텔라가 다가왔어요. 이모,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에스텔라야, 이모한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생겼어. 카밀라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카밀라는 에스텔라에게 회사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에스텔라는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한국에서 잘 지내고 계셨는데? 에스텔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에스텔라야, 솔직히 말하면 이모도 확신이 서지 않아. 한국에서의 생활도 편하고 거기서 쌓은 것들도 많거든. 카밀라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모가 여기 있으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좋을 것 같고요. 에스텔라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다음 날 카밀라는 안토니오와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카밀라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어요. 카밀라, 쉽지 않은 결정이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건 단순히 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안토니오가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카밀라가 물었어요.
너는 이미 한국과 멕시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 에스텔라를 도와준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안토니오가 설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카밀라는 혼자 산업단지를 걸어 다녔어요. 한국 회사들이 세운 공장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정말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신기해.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고향이 이렇게 변하고 있었다니. 카밀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자신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고향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카밀라는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가족 여러분, 제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멕시코 지사 책임자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카밀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온 가족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특히 에스텔라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모, 정말요? 정말 여기서 계속 지내실 거예요? 에스텔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모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여기서 활용해보고 싶어. 그리고 에스텔라 같은 젊은 친구들이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카밀라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카밀라는 한국에 있는 회사에 연락해서 제안을 수락한다고 알렸어요. 회사에서도 매우 기뻐하며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카밀라의 회사 멕시코 지사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현지 정부 관계자들, 다른 한국 기업 직원들, 그리고 카밀라의 가족과 친구들까지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개소식에서 카밀라는 인사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지사의 책임자 카밀라입니다. 7년 전 이곳을 떠나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과 한국을 더욱 가깝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특히 에스텔라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이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도 축하 인사를 했어요. 카밀라의 귀국은 우리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과 멕시코의 협력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카밀라는 에스텔라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에스텔라는 현대모비스에서 인턴으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제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한국 사람들의 성실함이 정말 대단해요. 저도 그렇게 일하고 싶어요. 에스텔라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에스텔라야, 너도 이미 충분히 성실해. 중요한 건 꾸준히 노력하는 거야. 이모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 바로 그거였어. 카밀라가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모, 그런데 가끔 궁금해요. 이모는 한국이 그립지 않으세요? 7년 동안 살던 곳인데. 에스텔라가 물었어요. 물론 그리워. 하지만 이제는 여기가 내 자리라는 확신이 들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여기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카밀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카밀라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를 시작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보였고 에스텔라도 보조 강사로 도와주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카밀라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더 넓은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는 거예요. 학생들이 열심히 들었어요. 그 중에는 한국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선생님, 한국 회사에서 일하려면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해요? 한 학생이 질문했제 시도 아이 계속 편집 8장 계속. 선생님, 한국 회사에서 일하려면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해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기본적인 회화 정도면 충분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배우려는 의지와 성실한 자세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높이 평가하거든요. 카밀라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카밀라는 안토니오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안토니오는 카밀라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카밀라, 너를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7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안토니오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래? 어떻게 달라졌는데? 카밀라가 궁금해했습니다. 예전에는 꿈만 있었다면 지금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 생겼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고. 안토니오가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너도 마찬가지야.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이 성장했어. 카밀라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둘 다를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달 후 에스텔라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인턴십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 제안을 받은 거였어요. 이모, 정식 직원이 된대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에스텔라가 눈물을 흘리며 카밀라에게 달려왔어요. 정말? 정말 정식 직원이 된다고? 카밀라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네, 상사분이 제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한국어도 빨리 늘고 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프로젝트도 맡겨주신다고 하셨어요. 에스텔라가 기쁨에 넘쳐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다시 모여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성대했습니다. 안토니오도 와서 축하해 주었고, 동네 사람들도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에스텔라야, 정말 자랑스러워. 이제 진짜 한국 회사 직원이 되는 거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이 모든 게 이모 덕분이에요. 이모가 없었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일이에요. 에스텔라가 카밀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에스텔라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특별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어로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에스텔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어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꿈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카밀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에스텔라가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한국에서 보낸 7년이 정말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카밀라는 혼자 산업단지를 걸어 다녔어요. 7년 전 이곳을 떠날 때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보니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고향이 이렇게 변하고 있었다니. 카밀라는 감회에 젖어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에스텔라가 회사에서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에스텔라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정말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모, 여기서 뭐 하세요? 에스텔라가 밝게 인사했어요. 에스텔라야,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너 오늘은 어떻게 지냈어? 카밀라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바빴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도 있었고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분들과 협업도 했어요.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했어요. 에스텔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 이제 완전히 직장인이 다 됐구나. 카밀라가 흐뭇하게 말했어요. 이모,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도 나중에 이모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특히 우리 같은 처지의 젊은 친구들 말이에요. 에스텔라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카밀라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에스텔라가 이제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 정말 대견했습니다. 에스텔라야, 그런 마음을 가진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언젠가 너도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야. 카밀라가 격려해 주었어요. 그날 저녁 카밀라는 일기를 썼습니다. 7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의 경험들, 에스텔라의 성장,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 정리해보고 싶었어요. 7년 전 나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이곳을 떠났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고향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쁘다. 특히 에스텔라를 통해 새로운 세대가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 카밀라는 일기를 쓰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웠어요. 더 많은 젊은이들을 도와주고 한국과 멕시코의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무엇보다 이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밀라는 에스텔라와 함께 출근했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회사로 향하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모, 정말 꿈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어요. 에스텔라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에스텔라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더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네가 다른 사람들의 꿈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야. 카밀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카밀라는 창문으로 바라본 몬테레이의 풍경을 감상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공장들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찬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변했구나. 이제 멕시코는 과거의 절망이 아닌 미래의 기회가 있는 곳이야. 카밀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끈기와 희망을 바탕으로 이곳에서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이에요. 카밀라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에스텔라가 회사에서 돌아오면서 카밀라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이모,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어로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밀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천만에, 에스텔라야. 우리 모두 함께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카밀라와 에스텔라, 그리고 몬테레이 사람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되어 나갔습니다. 한국과 멕시코를 잇는 희망의 다리가 되어서 말이에요.